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JFP에서 구입 부분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서영민 선생이고요. 반갑습니다. 이제 1년짜리 장기 레이스 마라톤의 이제 첫 시간이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써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학교별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바탕으로 4월달 내신 대비하고 5월달부터 선생님들이랑 같이 1대1로 첨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필요한 활동들,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좀 요구하는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행평가 내듯이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계속 요구할 거예요. 어떨 때는 독서를 해와라 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실제로 좀 자기소개서 내용으로 적어봐라 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선 왜 자사특목고를 좀 가야 되는지, 또는 자사특목고 외에 일반고는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학교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물어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사고 외 국제고 가고 싶어서 지금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가고 싶어요? 이유가 뭐야? 교복이 이뻐서? 급식이 맛있어서? 주로 이제 좀 현실적인 대답을 하면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서가 제일 1순위인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끼리 모여있다고 하니까, 연합 분위기가 좋으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자사고에 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왜 자사고에 가면 좋은 대학을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페이지 하나 넘겨가지고 홈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주요 고교별 서울대 합격생수, 대한민국에서 제일 좀 지표가 되는 학교죠. 서울대 합격생수가 있는데, 통상 용인 지역에서 용인 외대국어 제외하고 서울대 몇 명이나 보내는지 해보면 3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수지랑 죽전의 고등학교가 12개, 13개, 총 25개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30명이 채 안 되게 서울대를 보냈다. 작년에 홍천고등학교에서 서울대 10명 보내가지고 대박 났다고 잔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이 재수생이었어. 현역은 1명이었어. 서울대 말고 연고대까지만 가도 공개를 안 해.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 그래서 일단 서울대 기준으로만 보면 외대부고나 상산고, 북일고, 김천고 같은 이런 전국단의 자사고들, 그리고 외고권들 서울대의 실적이 일반고보다 압도적으로 항상 높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끼리 모아놨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야, 일반고랑. 수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들 레벨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좀 후지냐,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데 수지 지역에 있는 일반고들 비해서 전국단위 자사고들이 서울대는 훨씬 많이 보여. 이건 통계적으로 그냥 수치적으로 보이는 숫자야. 연도별로도 보면 차이가 좀 확실하지. 그래서 서울대 실제 합격생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좀 통계 데이터를 냈는데 서울대 합격생의 절반은 일반고 학생이에요. 1년에 서울대가 3,500명 정도의 학생을 뽑습니다. 오케이? 1년에 3,500명 정도의 학생을 뽑는데 그 중에 절반은 일반고 학생이고 자사고 학생은 7.8%, 과학고 학생은 4.9%, 영재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고가 절반 정도는 일반고 학생이니까 일반고가 그래도 좀 서울대 가는데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표본의 문제죠. 표본. 일반고 학생들이 전국에 33만 명 정도 있다는 거야. 일반고 출신 애들 33만 명 중에 1,700명만 서울대를 갔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약 1,800개가 넘는 고등학교, 일반계,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서울대를 한 명 이상 보내는 고등학교는 딱 8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 학교들이 좀 이제 보내고 있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617명이 붙었는데 실제 학생 수 대비 몇 명 갔냐라고 하면은 9,700명 중에 600명 갔다 이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제 6.3%인데 이걸 이제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가
서울대 갈 확률이 12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 통계 데이터만 보면. 수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과학고 같은 경우도 8%대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쳤죠 이거. 819명이 41%. 영재학교 찍으면 40% 확률로 서울대 갑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성공률이 0.52%짜리 강화를 할 거냐 41%짜리 강화를 할 거냐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야. 뭘 선택할지는. 그리고 이제 외국권 같은 경우도 4.4%, 국제고 같은 경우도 6.7%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일단 서울대의 합격생 기준으로 보면 일반고 대비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교들을 가는 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교를 가려면 어떤 대학교 입시 제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집중을 여러분이 이제 이걸 준비하고 이 생각을 함으로써 다른 친구들과 조금 더 앞선 선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가고 싶어. 의학과, 약학과, 생명공학, 공대, 서울대 뭐 이런 대학교 단판을 따지든 학과를 따지든 간에 대학교를 가려면 이 제도를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이 바뀐 교육과정이 1세대예요. 고교 학점제라는 바뀐 교육과정이 1세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거예요. 대학교를 가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수시고 하나는 정시예요. 정시가 뭘 보죠? 정시를 뭐 봐야 돼? 수능 봐야 돼. 자, 그리고 수시는 주로 학교 생활에서 내가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 제도. 수시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학생부 전형과 대학별 고사 전형으로 나뉘는데 얘를 신경 쓸 정도면 내가 학교 생활에선 이미 이제 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망하는 거야. 얘를 초이스한 시점에는 이미 뭐냐면 내신으로 대학교를 못 간다는 거야.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중간 정도 하거나 좀 밑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 노술밖에 없다. 나는 적성고사를 봐야겠다. 이런 형태로 가니까 이건 배제하고 결국 여러분이 여기 학생부 전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는 올리 수능만 봐가지고 대학교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검정고시 보는 게 빠르죠.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3% 4%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때려치고 수능 대비를 해. 좋다는 건 아니야. 너무 문이 좁아져 그러면. 그래서 얘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대학교를 가기 위한 이 학생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면 간단하게 좀 털어 설명해 줄게요.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여러분을 평가해요. 성적을 점수를 딱딱 매겨가지고 여러분이 몇 점짜리 학생인지가 데이터가 나오게끔 하는 게 학생부 교과 수시 전형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수학교육과 들어갈 때 내가 수시 1차 세대였는데 그때 이제 나도 요 전형으로 들어갔었어. 너는 10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학생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럼 그 데이터의 산출 기준은 뭐냐? 여러분의 시험 성적,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기말마다 성적표가 나오죠. 2학년 때 학기말 성적표 받아봤잖아. 평균 몇 점. 아니면 뒤에 평균은 자기가 계산하지만 과목별 몇 점, 국어, 수행평가 합쳐가지고 뭐 해서 A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좀 중학교랑 차이점이 있다면 고등학교는 등급제로 상대평가를 본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A냐, 한 문제 틀려서 A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A만 나오면 어쨌든 똑같은 평가를 받아 중학생들은. 근데 고등학교 돼서부터는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잘해야 돼. 그래야 높은 평가를 받게 되지. 그래서 교과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뽑고 그 다음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학교장 추천은 뭐 학교장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부터 위에서부터 주로 주게 돼. 자연스럽게. 뭐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들한테 그냥 다 줘. 학교장 추천이니까 속수만 줄 것 같잖아. 아니야. 고등학교 하나에 막 100장씩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의미하진 않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성적 좋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학교에서 보는 면접을 통해서 경쟁을 한번 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친구들이 수능까지 봐서 너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되니? 확인하는 게 수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야. 이른바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여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교 1등 찍으라는 거야.
말은 쉽지만 정말 좀 그죠? 전교 1등을 찍으면 요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막 말 잘하거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막 대외적인 활동 이런 거 챙길 거 없이 뭐 대회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순수하게 갈 수 있는 학교가 이런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량평가라고 하는데 정량평가라는 건 수치화하겠다는 거예요.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에선 일반고가 조금 더 유리한데 이 이유가 뭐냐면 외대보고 전교 1등 vs 수지고 전교 1등 하면 둘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 뭐가 더 어렵냐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다 외대보고 1등이 더 어렵다고 할 거예요. 상산고 전교 1등, 성남외고 전교 1등, 동탄국제고 전교 1등, 성심외고 국제고 전교 1등과 이 근방에 있는 일반고 전교 1등 난이도를 비교하면 둘 다 어려운 건 맞는데 조금 더 어터처블한 건 자사고 전교 1등이지. 근데 둘이 똑같은 점수를 받는다 이거야. 수치가 돼서 나오니까. 너는 1000점 만점에 998점이구나. 너도 1000점 만점에 998점이구나. 들어가는 노력은 자사고점 전교 1등이나 상위권이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고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노리게 되는 전형이 일단 얘야.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많은 대학교들이 요즘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 학생을 뽑아요. 일단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데 이 교과 성적은 위에 거랑 조금 달라. 위에 거는 너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학생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 거는 설득하기 위한 성적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저는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는 역사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드라마에 나오는 역사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실제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하는 것들을 즐겨합니다. 전 여기서 역사에 관련된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뭐 고려거란 전쟁이나 아니면 벌거벗은 한국사 이런 것들 프로를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옛날 사료 같은 걸 찾는 걸 너무 좋아해요 라고 자기소개서 같은 데 쓰거나 면접 때 얘기했어요. 그래 자네는 역사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이제 뒤집어 까서 한국사 점수를 봤는데 32점이다. 100점 만점. 그럼 설득성이 떨어진다. 역사 좋아한다며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잘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선생님 저는 과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화학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화학식을 보면서 막 그런 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고 그래서 그래도 화학 성적 딱 봤는데 화학 성적 20점 이렇게 찍혀있으면 설득성이 떨어집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내가 개통성에 맞는 과목들이 점수가 맞는지 점수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형태의 교과 성적이 된다는 거예요. 의예과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의사 되고 싶은 사람. 의사 되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의사에 관련된 생물, 화학, 그리고 이제 수학이랑 이런 쪽 이과 정도의 계통에 대해서 성적이 괜찮아야지.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비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이라는 건 주로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뭐 아니면 대회 참가 경험이나 자신이 성장했던 배경이나 스토리를 얘기해.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어요. 이걸 챙기는 방식을 중학교 때부터 연습하기를 권하는 거야, 선생님. 고등학교 가서도 교과 성적이 일정 이상 좋으면 이걸로 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전제가 있어야 돼. 교과 성적이 일정 이상은 좋아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 너무 좋고 역사 관련 활동이 잔뜩인데 역사 점수가 32점이 안 됐다. 다음 면접은 똑같죠. 요즘 대부분 트렌드가 면접이라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좀 골라내고 수능 최저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되는 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인데 이런 거에 유리한 학교가 뭐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같은 특목고들이 유리하다. 왜 이런 게 더 그 학교들이 유리한데요? 인프라가 깔려있다. 용인 애대부거나 아니면 외고 국제고나 이런 북일고나 이런 데 학교들 가면 동아리가 엄청 널려있고 하고 싶은 동아리 마음껏 할 수 있고 그 동아리에서 학술적인 내용들을 친구들과 같이 나누면서 자기가 필요한 진로 활동들을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 생활기록부에서 나오는 이 비교과 활동이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훨씬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야.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점수로 몇 점짜리야 딱 이렇게 아니라 서류를 넘겨보면서 이 친구는 이런 걸 잘했고 저런 걸 잘했고 밑줄 쳐가면서 대학교 선생님들이 체크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사 특목고의 좀 논술을 적성고사는
좀 패스를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논술을 트라이를 하는 시점, 요걸 결심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이후야.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야. 논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유는 얘가 안 돼서 주로 얘로 가는데 이게 안 되지만 난 수학은 잘해. 나 이게 안 되지만 과학은 잘해. 이런 경우에 논술을 택하는 거야. 내신을 배제하는 승부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에 대한 능력치 승부가 되기가 쉽고요. 접성검사는 벼락치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두 패스. 그리고 이제 수능 보는 건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가는 거야. 이걸 해봤는데 안 돼서 얘를 가는 거지. 요즘은 수능으로 학생 뽑는 비율이 30,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 60, 70%일 때는 수능 올인해도 승부처가 좀 괜찮은데, 승률이 괜찮은데 이거로 다 트라이 해보고 안 되면 일로 가는 형태로 점점 모입이 변화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고등학교 때려치고 수능 준비한다는 건 그 작은 문 안에서 경쟁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얘네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교과 종합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교과는 전교 1, 2등 성적 좋은 애들한테 너 몇 점짜리야 라고 꼬리표 딱 달아주는 거고, 종합은 네가 무슨 활동했는지라든가 너의 활동에 대해서 좀 정성적으로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그냥 줄줄 빼고 다닐 서울에 있는 상위 10대 대학들이에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죠. 여기에 뭐 이화여대를 껴서 G11이라고 한이 이런 게 되게 유명한 친구들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요런 친구들의 종합전형 비율 대 교과전형 비율을 인원수를 좀 보면요. 교과가 아까 뭐라고 전교 1등 나 점수 몇 점짜리인 거 요거 인원 대비 종합,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훨씬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더 유리한 학교가 자사특목고라고 했는데 서울 소재의 상위권 대학들이 이걸로 학생들을 많이 뽑으니까 실적이 잘 나옵니다. 인과관계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평가 방식이 종합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데 그 종합전형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학교들이 자사고, 외국, 국제고입니다. 자사고, 외국, 국제고에서 내가 성적은 다소 조금 적게 높게 못 나올 수 있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챙길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성향에 맞는 학교를 선정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냥 옆에 친구들이 준비한다니까. 나랑 같은 학원 반, 학교 반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준비한다니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대학교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런 유리한 고지를 적어도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막연하게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신의 전력과 고등학교의 전력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럼 선생님 무조건 그 특목고에 들어가는 게 유리한가요? 덮어놓고 유리하다는 건 아니야. 특목고에 가서도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게 완전 좀 깔아져 버리면 수시를 못 쓰게 되니까 학종이 유리하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 예를 들자면 용인 외대부고 합격생들 기준으로 내 제자들이 2학년 때 5등급 정도 받으면, 그러니까 평점이 5등급, 평점 5등급이 학교 딱 중간이지. 중간 2하쯤 되면 2학년 때 진로 선생님이 한번 호출해가지고 얘기를 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수시를 쓸 건지 정시 파이트를 할 건지. 그러니까 용인 외대부고도 5등급보다 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사실상 수시 쓰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고 객관적으로 뭐가 유불리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첫 세대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배한테 물어봐도 나는 몰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9등급제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9등급제. 수능이 9등급제예요. 수능은 여러분도 9등급제일 거예요. 4%, 상위 4%에게 1등급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주어집니다. 상위 4%가 300명 기준으로 전교 12등이에요. 그죠? 2등급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는데 그게 상위 11%입니다. 그래서 이 9등급이 등급 컷들이 되게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위권이라고 불리는 1등급과 2등급 사이 이 경계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2등급 초반이어가지고 한 명만 제끼면 1등급이 되잖아?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1등급 한 명을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게 더 빠르다는 이런 농담을 좀 좋아한다고. 농담인지 아닌지는 이제 가봐서 느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한 명만 전교에서 한 명만 제끼면 1등급이야. 막 그 친구가 근데 내 앞에 그 친구가 막 계단 앞에 서 있어. 그럼 막 손 나가는 거를 내가 막 이렇게 참아야 된다고. 진짜 치열합니다. 피 말리는 등급 컷이 나오죠.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4% 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근데 이게 내신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내신이 이제 뭘로 바뀌어? 5등급제로 바뀌어요. 5등급제로 바뀌면 이제 위에서 상위 10%만 하면 1등급이고 상위 34%까지만 하면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선배보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자기 성적 얘기할 때 좀 편해졌어. 똑같은 점수 받고 똑같은 정규 등수 받았는데 엄마가 3등급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엄마가 2등급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진짜 느낌이 완전 달라요. 가가지고 나 4등급 받았어 이러면 이제 막 세상 무너질 표정 짓고 계실 건데 엄마는 똑같은 점수 받았는데 엄마가 2등급이야 이런 얘기하면 약간 안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이 이렇게 바뀔 거야. 내신이 이렇게 바뀔 건데 이러면 뭐가 좋냐면 경쟁이 좀 덜 치열해졌잖아. 여러분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들어가서 제일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가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잘하는 애들 많다고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어떤 치열한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낮춰놓고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요 고교 학점제의 평가 방식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들어가는 걸 꽤 반겨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요 변화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 선배들한테는 덮어놓고 무조건 들어가면 좋아라고 얘기를 못했어. 요 등급이 너무 좀 치열한.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외대국어 기준 뭐 아니면 삼상고나 뭐 북일 김천 뭐 이런 애들 기준으로 요 3등급 초반 요 안쪽이면은 여전히 수시 쓸만할 거야.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얘기해보자고. 이제부터 재밌는 시간이죠. 자, 앞서서 이제 좀 지루한 시간들 들어주느라 고생했고 자유형 사립학교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자, 여기서부터 뭐냐면 내가 이미 나 가고 싶은 학교 원픽 딱 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 아직 어떤 학교 가야 되는지 좀 애매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내가 원픽으로 나 외대고 가고 싶어 상상 가고 싶어 딱 꽂은 사람이라도 다른 학교에 대해서 일단 알고 그걸 선택해야 돼.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학교를 선택했다 이러면 좀 그렇지. 그래서 다양한 학교들을 일단 소개할 건데 자사고부터 할게. 전국에는 자사고가 10개가 있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총 10개가 있는데 선생님은 서울 하나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서울 하나고가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데 전국에 있는 하나재단 직원들 아들 딸만 뽑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를 가고 싶으면 네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잘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에 있는 하나재단,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이런 데의 직원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좀 배제하고 용인 애대보고 인천 하늘고 민사고 북일고 상사고 김천고 포철 광철 현대청원고 이렇게 9개가 전국에 있는 자사고들. 근데 좀 지리적으로 봐봐. 좀 생소한 이름들이 있지. 포철, 광철. 여기 뭐냐 포항제철과 강양제철소의 직원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일장 선발해 놓고 남은 직원 그 단위를 우리 전국에서 좀 뽑는 건데 딱 봐도 너무 멀죠. 저기 뭐 포항에 있고 저기 광양에 있고 이래요. 그다음 현대청원고도 저기 부산, 우천 이런 데 있죠. 울산, 부산. 현대청원고 같은 경우에 현대재단에서 이렇게 설립한 학교인데 엄청 남쪽에 있어가지고 얘네들 이 세 개 학교는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1년에 한두 명 갈까 말까 해 우리 학원. 자,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보면 김천고 남학교죠. 남학생. 김천에 위치한 학교인데 북일고랑 좀 성격이 비슷하고요. 기숙사 학교고 공부 열심히 좀 시키는 학교가 있고 상산고등학교 의대 많이 보내는 학교로 유명하죠. 들어가려면 수학, 과학, 면접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이거 뒤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북일고 천안에 있고요. 여기서 뭐 차 타고 한 3, 40분 정도는 갑니다. 네, 북일고 이것도 남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민사고, 저기 횡성의 파스텔 재단에 있는 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좀 특이하죠. 교복이 한복이고 들어가려면 체력 측정도 봐야 되고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좀 골치 아픈 학교인데 뽑는 인원도 적고 그리고 교육도 비싸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인천 하늘고, 인천공항 임직원들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고 자녀들을 뽑고 나서 남은 인원이 TO가 25명밖에 안 돼. 전국에서 25명만 뽑아. 그러니까 학교 인원이 25명이라는 게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 다 뽑아놓고 남은 애들을 뽑는데 25명. 그래서 경쟁력이 좀 심한 학교고요. 우리 용인외대 보고 우리 지금 용인에 있죠. 네. 서인구 쪽에 있죠. 용인외대 보고 기숙사 전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기숙사 전원이긴 합니다만 예, 유명한 학교죠. 여러분 집 근처에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용인의 대목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제일 가까우니까 실제로 전국에 완전 1티어 학교입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학교니까 각오하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에서 학생을 뽑는 동산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기독교 미션 스쿨이고요. 크리스천 미션 스쿨이고 전원 기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 선발고사 학생에서 탈락하잖아요. 자취해야 하는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좀 높은 학교고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쓰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자, 외고국제고. 외고국제고는 경기도에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용인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동탄국제고, 수원외고, 경기외고, 성남외고까지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 좀 더 가도 과천외고, 안양외고까지가 우리 대부분의 수비 범위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친구들이 제일 많고 위쪽으로는 김포, 고양, 동두천 외고가 있고 위쪽으로 이제 고양국제고, 청신국제고 등이 있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메인으로는 경기, 수원, 동탄, 성남을 많이들 쓰고요. 과천, 안양외고는 기숙사가 없어. 외고 쓰고 싶은 사람 중에 과천외고 가겠다는 사람은 이제 과천외고 셔틀이나 아니면 버스 타고 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있다. 자, 이제 학교별로 내가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해줄 건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정해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학교 전형이랑 이런 조건들을 좀 제대로 자기 눈으로 읽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 모르겠는 학생들은 일단 갈 수 있는 학교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기준 최초로 정해야 되는 건 무조건 내신이에요. 내신. 여러분 200점 만점에 내신 몇 점이에요? 이런 거 필요 없어. 공사 시간이 뭐니 3.5반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잘못 생각하지 마. 200점 만점에 몇 점 내신이다는 난 궁금하지 않다니까. 자사고 만점. A인지만 알고 싶어. 네가 A인지만. A 등급이 90점 이상이지. 그것만 알고 싶어. 원점수도 안 들어봐. 맨날 물어보는 게 선생님 100점으로 A인 거랑 90점으로 A인 거 유불리가 나이 나요? 아니 안 나요. 원점수 블라인드 확인 못해. A인 것만 확인하면 돼. 오케이? A인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용인 외대 보고 가고 싶으면 국영수 4과가 모두 다 A면 돼. 음악, 미술, 체육, 제2외국어, 중국어, 기술과정 B, C, D, E 상관없어. 괜찮아.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3학년 1학기 때부터 기술과정 공부 바로 안 해. 버려버리고 선생님이 기술과정 안 해도 된다 그랬어. 그러지 마라. 매년 저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외대보고 가는데 기술과정 BC는 상관없으니까 기술과정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기술과정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고 3학년 2학기 거까지 반영하고 국영수 사과가 전부 다 A면 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사회랑 역사가 동시에 있는 학기에서는 사회 역사 중에 하나가 B가 떠도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 때 사회랑 역사가 동시에 있었다 이거야. 역사는 A인데 사회가 B야. 그래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사회가 없으면 역사가 대체되고 역사 사회 중에 택일할 수 있어. 역사 사회가 둘 다 없는 학기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만약 있다면 도덕으로 대체돼. 도덕까지도 챙기긴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낮아. 이제 근데 사실 그쯤 따지기 시작하면 본인이 되게 처량해진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건 A고 저건 B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용인해내고 서류 기준은 국영수사가 A다. 역사까지도 A를 챙겨놔야 된다. 3학년 2학기까지 챙겨놔야 한다. 이거. 즉 요번 중간고사 때 국어가 68점이 떴다. 고생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상상고. 상상고 쓰려는 학생들 제법 있어요. 1년에 한 20명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상상고는 국어, 영어, 수학은 일단 다 A여야 되고 사회 또는 과학이 계속 A여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2학년 1학기 사회 A였는데 과학이 B가 떴어. 2학년 2학기 사회 A였는데 뭐 과학이 또 C가 떴어. 그럼 사회를 초이스하면 사회 점수만 반영돼서 서류 패스가 된다는 거야. 근데 사회과학을 퐁당퐁당으로 A 이런 식으로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회과학 중에 뭘 반영할래라고 너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과학이 계속 A인데 사회가 BC예요. 그러면 과학 초이스하고 들어갈 수 있다. 국영수랑 사회과학 중에 하나가 계속 있다. 그게 원서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이한 거 3학년 1학기 끝까지밖에 반영 안 하더라. 작년 기준이랑. 계속해서 그래 왔는데 이 말은 상상고 학생들이 3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망치더라도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상상고 학생들은 주로 면접에 완전 올인을 해. 시험 기간 때. 면접의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지. 자, 남학교 북일고 김천군 좀 빨리 할게. 북일고 국영수사가 왜 은미체까지 보고요. 특히 체육이 가중치가 좀 있어. 남학교여가지고. 체육이 거의 수학이랑 동급의 가중치를 가져. 수학 B랑 체육 B가 거의 동급이.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고요. 사회는 역사 도덕을 그냥 다 봐.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역사 또는 사회라고 한다면 북일고는 역사, 사회, 도덕 싹 다 국어하고 평균돼. 그래서 계속 다 A를 받아야 되고 작년 기준으로는 국영수사가 중에 2학년 때 B 하나 그리고 은미체 중에 뭐 B 하나 요 정도가 컷이었어. B 2개까지 그 정도. 국영수사가 중에 B가 2개가 뜨면 서류 쓰기가 좀 어려웠더라. 김천고는 국영수사가 3학 2학기까지 외대고랑 똑같은데 여긴 역사가 우선이 돼요. 남학교 중에 여기 사회랑 역사가 있으면 역사를 먼저 보고요. 이 학교는 B가 여기 중에 2개까지는 합격을 했고 3개부터 떨어졌어. 그래서 남학생인데 내가 국어가 B다 그러면 상상고 안 돼, 외대고가 안 돼, 북일, 김천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동산고, 폐기의 경기도의 동산고. 전과목 반영, 기술과정 제2 외국어 다 본다. 싸그리 다 본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모든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 과목 A인 친구들은 그냥 프리패스를 하고 반대로 B가 좀 몇 개 있더라도 동산고 쓸만합니다. 어떻게 여기 쓸 수 있는데 서류가 만점이면 위에 있는 학교들 다 만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여기를 쓸 수 있는 학생이면 모두 다 쓸 수 있는 학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음 외국국제고는 모두 공통인데 이건 좀 알아두셔야죠. 자, 외국국제고는 원래 영어가 A이기만 하면 서류 감점이 없어요. 영어가 A이기만 하면 돼. 근데 동점자를 선발할 때 국어랑 사회를 봐. 그러니까 심플하게 영어, 국어, 사회가 다 A여야 해. 내가 가고 싶은 외고가 내 마음대로 초이스하고 싶으면 영어, 국어, 사회가 전부 다 A면 마음대로 초이스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성남외고 같은 데를 좀 볼까? 근처에서 좀 성남외고 수원외고가 제일 가까우니까 성남외고의 외고들 중에 좀 유명하게 인기가 있는 학과가 독어과가 있어요. 독일어과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단순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원어민처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재작년 합격생 간담회에서 경기외고 합격생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 중국어과인데 우리 반에 여권 빨간색인 애가 한 둘 셋 있다. 여권이 빨간색인 거면 국적이 중국이라는 소리다. 중국어로 승부 보자 하고 딱 앉아는데 옆에 중국인이 뭐 미시파라마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거 힘들지. 독어과는 어때? 설마 독일어를 막 이렇게 좀 원어민처럼 하는 친구가 내 옆에 앉아있을 확률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독일어 학과, 프랑스어 학과, 스페인어 학과 이런 학과들은 인기가 꽤 있어. 경쟁률이 높단 말이야. 성남외고 40명 중에 1.5배수를 서류로 선발하는데 1.5배수라고 하는 건 60명이 남을 때까지 서류에서 쳐낸다는 소리야. 40명 뽑으면 60명이 될 때까지 서류에서 쳐친다. 외대부고는 지역에서 86명을 뽑는데
지역에서 2배수 선발이라 172명이 될 때까지 원래 서울에서 쳐야 되는데 이게 국영사가 다 A면 경쟁률이 2.6이든 3이든 4든 간에 몇 배수든 간에 면접으로 다 끌고 가서 면접에서 털어. 서류 탈락은 안 해. 올해이면. 근데 외국국제고는 1.5배수가 될 때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1.5배수로 얘가 다 A가 아니면 될 때까지 터는 거야. 3학년 2학기 국어가 B인 친구들 털어보고 1.5배수 됐나? 3학년 1학기 국어 B인 애들 털어보고 60명 됐나? 2학년 1학기 국어 B 털어보고 60명 참나? 이렇게 이제 계속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국어 B 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털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말에 준비 1년 동안 열심히 해오다가 국어 B 떠서 이제 외고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도 생겨요. 외고에서 다른 그냥 일반고를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내신 대비는 좀 철저하게 신경좀 주세요. 자,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갈 수 있는 학교를 일단 픽해야 돼요.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끝나고 나서 나랑 좀 얘기를 좀 하자.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요것 때문에 와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라고 배웠죠. 자, 학교마다 자기소개서 양식이 좀 다른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내주는 숙제이자 요청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걸 내 말만 믿고 이걸 내 PPT랑 내 자료만 믿고 전형을 확인하지 않는 걸 권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형을 좀 확인하라는 거야.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입학 부분에 모집 요강이라는 파일이 있어. PDF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학교 모집 요강을 여러분이 입학하기 직전까지도 안 읽어. 그냥 쌤이 그렇다더라 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좋은 건지 신빙성이 좋은 건지 일단 이 전형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정독해 보는 게 필요해. 평가 기준이 뭐인지 면접 때 뭘 보겠다고 하는 건지 같은 걸 이 전형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맨날 나 진짜 매년 놀라는 게 그냥 엄마한테 맡겨버려. 엄마가 좀 알아서 좀 해봐. 니들이 들어가는 거로. 학교별 전형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소개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식에서 믿어야 될 것과 믿지 않아야 될 것 저희가 지도하면서 알려줄 거니까 일단 한 번에 읽어봐요.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지 몇 명을 선발하는지 이런 것들. 자, 용인 외대부고 1500자를 쓰면 되는데 용인 외대부고에서의 1500글자는 전부 다 여기 띄어쓰기 다 제외야. 다 띄어쓰기 제외입니다. 마지막에 10월쯤 되면 선생님 저 1500자 맞춰왔어요. 그럼 딱 보면 띄어쓰기 포함으로 1500자 맞춰와서 자기소개서가 3분의 2토막 나 있는 애들이 있어. 띄어쓰기 이제 제외 1500자고요. 주로 용인 외대부고 가고 싶은 친구들은 자기 주도 학습, 내가 깊이 있는 학습을 해본 경험을 써야 돼요. 여기서 이제 친게임이 시작돼요. 얼마나 더 깊이가 있느냐에 대한 서로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1대1 첨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학의 아침이나 타임만 같은 경우에 4대1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4명이 강의실 한 곳에 앉아가지고 자기소개 첨삭을 같이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 옆에 놈이 소식거리가 좋은 것 같으면 유출 위험이 있어. 개개인에게 맞춤식으로 소식거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깊이가 깊고 좋아 보이면 누가 스틸링할 수도 있어. 서로 말을 안 해.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게 경쟁자야. 이런 거 좀 힘들지. 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작년에 이제 합격했던 친구 중에 보험계리사를 꿈꾸는 친구가 있는데 보험계리사라는 건 보험 상품을 만드는 친구야. 보험 상품. 보험 상품을 만드는 친구가 그런 보험 시스템이나 보험을 이렇게 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같은 걸 학습해본 경험 같은 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갔대. 내가 생명공학을 하고 싶어. 그럼 생명공학에 대해서 내가 단순하게 중학교 생물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윗선에서 생명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서 생명 1, 2 정도의 레벨대에서 필요한 지식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세포 분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도당이 세포 분열과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가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대부분 블로그 에디션 또는 유튜브 에디션이 대부분이라고. 긁어다 붙이잖아. 떠나무 이렇게 펴가지고 그냥 나무 이렇게 긁어다 붙인단 말이야, 자꾸 여러분. 근데 그러지 마. 나무 이렇게 긁어다가 붙이는 수행평가식으로 하면 어차피 다 뽀록. 그 정도 깊이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로는 용인 애들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하고 푸시합니다. 독서도 요청하고 활동도 요청하고 실험 키트 같은 거 추천도 해주고 그렇게 할 거야. 상상고는 책 300자씩 3권 더 써야 되는 게 특징이에요.
1500글자에서 얘는 너 상상고 왜 들어가고 싶은지 뭐 왜 들어오고 싶은지 이런 거 없어. 상상고는 그냥 들어가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같은 거 필요 없이 순수하게 1500글자 중에 1000자를 자기 주도학습으로 채우고 500글자를 인성으로 채우고 독서 500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북일고 남학교 요거 800자는 입학활동계획, 지원동기 인성, 그리고 700글자는 자기주도학습으로 이렇게 채워지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사나이다운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남학생들이 글을 잘 못 쓴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학교예요. 설명에 가면 좀 웃겨요. 설명에 가면 좀 많이 웃긴데 하나재단이 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자기소개 쓸 때부터도 깊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면접에서 자신감을 커버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남학교니까 남학생들 위주로. 김천고 좀 특이합니다. 500글자. 500글자는 나 중학교 활동과 왜 들어가고 싶은지를 500글자예요. 두 번째 500글자는 나 입학해서 뭐 할래요? 앞으로 뭐 할래요가 500글자. 그리고 뒤에 500글자가 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외대보고 이야기할 때는 너의 자기주도학습이 엄청 중요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김천고는 너의 자기주도학습을 쓸 수 있는 게 요 500글자밖에 없고 심지어 내가 왜 들어가고 싶은지랑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김천고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내가 별거 해온 게 없더라도 괜찮은 학교. 생기부 같은 거 봤는데 내가 별로 내세울 게 없어. 남학생인데 딱히 뭐 준비도 안 해왔고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학교. 대신 면접이 조금 빡세 학교고요. 동산고등학교 기독교 미션스쿨이라고 했죠. 600자 인성을 제일 많이 보는 학교. 그리고 900자 왜 들어오고 싶은지 들어와서 뭐 할 건지 이런 거 쓰는 학교고. 자, 외고국제고 교육청에서 제공한 1500자 순정. 너 왜 들어오고 싶어? 너 중학교 때 뭐 해봤어? 너 앞으로 뭐 할 계획이야? 그리고 너 인성 파친 안 하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서다 띄어쓰기 제외입니다. 그래서 요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거죠. 이 뼈대를 잡기 위해 앞으로 오리엔테이션 남아있는 3회차 분량을 쓸 겁니다. 이 뼈대를 잡기 위해서 일단 나의 꿈, 나의 진로, 상상호 같은 경우에 독서 계획자입니다. 나의 꿈, 여기서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게 드림이지 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꿈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 입장에서 직업은 시작이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됐어. 내 인생이 이제 끝인가? 이제 시작이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의사가 됐어. 신약개발원이 됐어. 천문학자가 됐어. 아니면 외교관이 됐어. 회계사가 됐어. 뭐가 됐든 간에 직업이 됐어. 그럼 그 직업에서 가질 목표가 필요해. 시야가 훨씬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지는 행위조차도 꽤 어려워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학교를 쓰는 친구들의 특징이 나는 그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라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친구들이 이런 학교에 주로 들어간대요. 선생님 들어가서 좀 바뀌면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요컨대 직업이나 진로, 꿈이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돼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을 해. 물론 교육학적으로는 지금부터 좀 고민해가지고 진짜 그 꿈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1주차에 하고 생활기록도 확인할 거고 선배들 샘플도 좀 많이 확인하고 선배들 자기소개서도 구경하면서 어떤 식으로 써내려야 하는지를 앞으로 수업을 해줄 거다. 자, 근데 자기소개서 양식을 한참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자기소개서는 점수화되지 않아. 잘 쓴 자기소개서랑 못 쓴 자기소개서는 차이가 없어. 점수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입니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는 오직 감점만 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에 저희 집은 마당이 한 2,000평쯤 되는데 여기 마법관이 한 2개 있고 100만을 타고 제가 승마가 취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감점이 돼. 자기의 어떤 부의 어떤 내가 잘 산다. 우리 집이 좀 산다. 우리 아빠 검사다. 우리 아빠 의사다. 이런 지위나 지위를 어필할 수 있는 멘트가 들어가거나 내가 토익이 990점이다. 내가 한국사 1급 자격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감점이 돼. 근데 반대로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자기소개서를 내가 중학교 때 생활을 어떤 걸 했어요 라는 이야기만 쓰잖아? 그럼 감점되지 않아. 깊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지 않아. 그럼 이거는 뭐 잘 쓰나 못 쓰나 똑같은 평가를 받는데 왜 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가요? 얘 때문에. 점수화되는 건 오직 뭐야? 이 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점수화되는 건 오직 면접이에요.
근데 면접을 보는 시험의 출제 범위가 어디야?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 범위를 여러분 손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거야. 알기 쉽게 말하자.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질문을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물어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깊이 있게 공부했다는 어필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는 거야. 그런 도구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역사 시험 범위가 역사 교과 한 장이래.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올 거야. 공부 이거 달달달 외우는 것만으로 될까? 시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어때? 문제가 더러워. 공감해? 시험 문제가 넓으면 사실 중요한 거 위주로 나와.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넓으면 역사가 뭐 한 200페이지다. 그러면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하면 대부분 다 그게 나온다. 시험 범위가 넓은데 문제가 더러워? 그렇지. 선생님이 좀 더러운 거지. 근데 자기소개서 1500자가 A4 용지 한쪽이야. A4 용지 한쪽에서 문제 3문제를 기출로 내겠대. 학교 시험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리고 달달달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참고 서적이랑 기타 등등 변형될 수 있는 문제까지 다 예상해서 정리해야 돼. 동의하니?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압축해서 쓰고 그 압축된 내용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감점당하지 않아. 감점될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니까 감점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요게 내 시험 범위야. 이걸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면접 방식이 되게 달라. 상상보다 수학, 과학 면접이 있고 독서 면접 질문도 하고 이거 수학과 문제풀이 해야 되거든. 국일고 같은 경우에는 공통 질문도 없고 질문지도 없어. 말로 물어봐. 그리고 기청 같은 경우에 공통 질문이 있고 외고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공통 질문과 개별 부분이 다르지. 즉 점수화되는 면접은 다음과 같은 양식을 띠고 있어. 용인 외대고 면접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야. 지 혼자 물어보는 질문이 공통 질문도 없는데 15분을 물어봐. 실제 합격생들은 20분에서 25분까지도 소요됐다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추가 질문도 많이 하는 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숙지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지.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상상고등학교는 20분 동안 문제 풀고 10분 동안 이제 내가 문제 풀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얘기하고 독서도 10분 동안 문제 풀고 또 10분 동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시간 동안 내내 문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면접관들이 갑자기 막 물어봐. 자네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갑자기 좀 줄어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갑자기 좀 낮았는데 이유가 뭔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물어본다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독일어는 한 2년 정도 코로나 때 이제 줌으로 면접 봤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집에서 이제 캠 켜놓고 면접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면으로 전환을 했고요. 8분 동안 6에서 8문제 정도 구두로 물어봅니다. 이때는 남학생들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돼요. 김천고등학교 이제 강의실 하나당 8분 동안 생각하고 4분 동안 발표하는 8분 동안 생각할 때 공통질문이 있어요. 공통질문 주고 요걸 2번 반복하고요. 동산고등학교는 면접이 없었다가 이제 시행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공통질문 없이 그냥 7, 8분 정도 간단하게 개별 질문만 하고 외국국지고 요거 좀 수정해주세요. 성남외고 쓰고 싶은 분들 요거 5분 구상 5분 발표가 아니라 3분 구상 3분 발표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준비 시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수원외고 5분 구상 4분 발표, 성남외고 3분 구상 3분 발표. 경기외고 공통질문 없고 문제 2개 3분 동안 발표하는 거 2번 반복하고요. 부산국제고 공통질문 있고 5분 구상 5분 발표. 이런 공통질문 있는 학교들은 공통질문에 대한 연습도 해야겠죠. 우리가 면접 준비하면서 도와줄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 근데 이게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면접이 중요해, 실제로.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쌤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면접 앞에서만 소구하게 받을까고 좋아하고 뭔가 내가 말만 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청심원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쌤들이 있어. 나 공부 열심히 하고 나 계속 A고 진짜 성실하게 공부해 왔지만 저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가 그냥 면접 역량치라고 하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면접이 없는 학교들도 고려해 볼 만해. 이게 뭐냐면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일반고. 이제 말을 좀 줄이면 비평준화 일반고인 거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시야를 좀 넓게 가질 수 있는 설명인데, 우리는 평준화 지역에 살고 있어. 평준화 지역은 뭐냐면 10월쯤 됐을 때 여러분에게 1지망부터 13지망까지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어? 하고 선호도 조사해서 쓰라고 해. 1지망에 외대국어를 쓰거나 1지망에 상상고 같은 걸 쓰면 1지망에 일반 고등학교에 못 쓰고 2지망부터 쓸 수 있어. 1지망에 썼다가 외대국어 떨어지면 2지망부터 다시 뺑뺑이를 돌지. 추첨을 하게 되지. 라고 쓰고 주로 현암으로 배정되게 돼. 이건 다 아는 현실이잖아. 현암고등학교에 배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암고등학교 인기가 제일 떨어져서이고, 현암고등학교 인기가 제일 떨어지는 이유는 꼴통학교여서가 아니야. 반대야. 현암고등학교 빡세. 인원수도 적고. 그러니까 단순히 현암고등학교가 서울되지 않는 이유는 멀어서야. 멀어서. 현암고 어떻게 하면 다닐 때보다 더 멀리 있어. 한국대학교에서 광교로 넘어가는 그 산골 그쪽이 있어. 멀어. 인원수도 적어. 용인 애대보고 상상고 북일고 썼다가 드랍 때 애초에 공부를 잘한다고 보장되어 있는 보증수표들이 상당히 많이 가. 그래서 경쟁이 빡세. 그러니까 1지망에 현암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배정이 그런 식으로 되는데 뺑뺑이 돌게 되고 1지망에서 다 뽑히게 되면 2지망 이하로 가게 되고 뭐 수지 1지망이 가차니 홍천 이하 2지망은 뭐 요즘 들어갈 수 있다니 뭐 이런 얘기 도는 게 그런 건데, 우리가 평준화라고 해서 전국이 모두 다 이렇게 뺑뺑이를 그냥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경기도의 오산, 그러니까 동탄이지, 오산, 화성, 그리고 파주, 남양주 이런 외곽에 있는 지역은 여전히 비평준화야. 비평준화라는 건 뭐냐? 평준화가 아니라는 거지. 평준화가 아니라는 건 학교별로 티어가 정해져 있어. 티어가 딱 정해져 있대. 이 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너 내신 몇 점이야? 라고 해서 내신이 안 좋은 애들부터 떨고,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1등학교, 2등학교, 3등학교가 정해져 있다. 옛날에는 시험까지 봤어. 근데 이제 시험은 폐지가 됐고 내신 2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하죠. 근데 그 중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미 지역 내에서 원톱이에요. 지역 내에서 이미 1등 학교인데 경기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흡수해서 더 좀 빡센 학교나 많이 좋은 학교를 보낸 학교가 되고 싶어. 그래서 기숙사를 설립해서 기숙사로 애들을 흡수한 거죠. 그럼 이런 학교의 특, 경쟁이 당연히 빡세고 당연히 좀 힘든데 면학 분위기는 기똥차지. 전교 1등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별과제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경험, 왜 나는 자료조사도 내가 하고 PPT도 내가 만들고 발표도 내가 해야 하는가? 왜 저놈은 도대체 하는 게 뭔가? 내 조언은 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없는 조언만 배정되는가에 대한, 가령 시험 기간만 되면 나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되게 시끄럽게 공부 배워가거나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시험지 뒤에서 이렇게 20점짜리 시험지 이렇게 막 휘적휘적하면서 10점 올랐다고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평준화 지역의 특징은 고등학교 가서도 여전히 뒤에서 시험지를 들고 있죠. 요번에 나 1번으로 찍어도 25점이다 이러고 있던 중학교 2학년 때 동창이 수지고등학교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야 요번에 5번이었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면학 분위기가 깨지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계층화해 놨기 때문에 장점이 좀 있다. 면접도 없어. 면접을 안 봐. 순수 내신으로만 봐. 그 말은 내신 점수에 대한 허들이 좀 많이 빡세다는 거예요. 면접을 안 보고 가기 때문에 입학컷이 200점 만점 199, 198점, 194점, 198점대야. 199점이라는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심플하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번의 학기말 평균이 99점 4번 찍히면 돼. 그러면 199점 정도 나와. 수지 지역에서 한 2명, 3명 정도 갈 수 있는 내신이야. 그래서 이런 학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 중에서 좋은 면학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진짜 내신이 정말 좋은데 10월쯤 됐을 때 외대부고냐 아니면 비평준화 일반고냐 이렇게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하면 10월쯤 되면 프레셔가 좀 많이 세거든. 면접에 대한 중압감도 세고. 그러면 리스크 없는 학교 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해. 옛날에는 이 학교를 먼저 추천하기가 어려웠던 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랬는데 이제 등급제도 5등급제로 바뀌니까 들어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학교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어. 들어갈 수 있는 내신이 된다면. 이게 진짜 빡센 내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있다.
자, 벌써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이제 지난 50분 동안 왜 자사고 외국 국제고가 요즘 입시에서 괜찮은 지점을 선점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여기서도 잘못 들으면 안 되는 게 일반고 갔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썼다가 드랍되고 일반고 가서도 좋은 대학교 가는 친구들 많아. 선생님도 제자들 중. 일반고는 일반고 나름의 전략이 있고 자사고는 자사고 나름의 전략이 있는데, 자사고에 들어가거나 외국국제고에 들어가는 행위를 이미 내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거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 출발하자는 거야. 나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수시에 유리한 고점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볼 거야. 그런 목표의식 같은 게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학교별 특징을 말씀드렸고, 특히나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숙제야. 학교별 전형 다운받아 보는 거랑 학교 홈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독을 좀 기록해요. 용인 외대부고 교훈, 용인 외대부고의 교육 목표, 프로그램, 상산고의 교육 목표, 프로그램, 얘네들이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지, 심지어 교장 선생님 인사말 이런 것까지 속속들이 다 읽어보라고. 근데 진짜 의외로 꽤 많은 힌트들이 숨어져 있어요. 홈페이지.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무조건 그런 뒷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백도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쟤네들은 표면상으로 그런 거 하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 원하겠지 라고 불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이 진짜 원하는 학생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포부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야. 뭐 수원외고의 뭐 이제 세상을 비욘드 월드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 세상을 연결하는 뭐 이제 다리가 되지 않다던가, 뭐 북일고가 이제 뭐 어떤 외국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을 원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 학교의 설명회를 가고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보고 그러면서 이미지를 굳혀가는 거야.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께 해당 학교 설명회는 꼭꼭 다녀오세요라고 난 진짜 얘기하고 싶고, 또 앞서 얘기했던 거랑 연장선에 있어. 선생님을 믿어주는 건 좋은데 쌤 말을 다 믿고 님들 아무것도 안 하고 설명회에 가서 얘기하고 현장감을 듣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설명에서 뭘 강조하는지 같은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그냥 그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맞는가 보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 요청하는 건 학교 선정. 첫 번째,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가 딱 선정이 돼야 돼. 갈 수 있는 학교랑 가고 싶은 학교가 선정이 돼야 돼. 물론 오늘 설명만으로 부족하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소개했던 학교들 중에서, 그런 학교들 중에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갈 수 있는지, 그 학교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같은 걸 검색을 해보고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전형을 읽어보라 이거예요. 전형 방식. 1단계 서류에서 몇 명을 뽑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동점자 선발 방식은 뭐구나, 이런 걸 읽어봐야 한다. 나는 어떤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경쟁률까지 찾아보는 건 좀 어렵지만 경쟁률은 내가 알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 방식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작년 기준의 전형 방식을 읽어보는 거니까 올해 8월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같이. 올해 8월에 갱신됐어요. 내년 8월 말 9월 초에 갱신돼요. 그래서 막 갑자기 용인외대 보고가 저희는 은미채 보겠습니다. 그런 애 거의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준비하는 방식이 바뀌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형 방식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앞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이 학교들 있잖아요. 이 학교들이 모두 공통으로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뭐냐면 자기 주도성. 님들이 스스로 뭔가 하는 역량치가 있기를 바래. 그러니까 통상 이 학교들은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지만 학원을 다녀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보고 온 거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럼 이제 당연히 예. 그랬죠. 제가 직접 알아봤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해당 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탐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진로에 대한 탐구랑 선배들의 진로 샘플들을 확인할 거고요. 생활기록부가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다 제출해 주시고 가시고, 다다음 주까지 필요해요. 다다음 주 3주차에 여러분 생활기록부 분석하기랑 생활기록부의 장단점 확인해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부는 다다음 주까지 필요한데 학교에서 안 떼가준다 그러면 어머니께 부탁해서 나이스 확인해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메일로라도 보내주실 준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생기부 필요해요.
뭐가 됐든 간에 파일이 되었든 이미지가 되었든 학교에서 출력을 해봤든 생기부가 필요하다. 다다음 주까지. 미리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오늘 내면 된다. 내면 내가 스캔해 놓을 거니까. 다음 주까지 숙제는 뭐다? 학교 선정하고 학교를 전형 방식.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랑 가고 싶은 학교 전형 확인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들어가십시오.